네, 자 이번에는 국민의힘의 조정은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준 후보 나가고 우리 조정은 후보 들어오시면서 잠깐 악수를 하신데 처음 아니 길거리에서 한 번도 봐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요, 마포에 안 계세요. 제가 마포를 몇 바퀴씩 도는데 네. 안 보이세요. 벌써부터 이 신경전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아니 진짜 안 보이니까. 네, 그래요? 네. 근데 오늘부터 보이시겠죠, 뭐. 그러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준 후보를 경쟁자로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좋은 경찰이라고 들었어요. 예. 치안 전문가라고 들었고요. 뭐 마포에 계신 경찰분들 제가 만나는데 다들 좋으시고 헌신하시더라고요. 예. 다만 이제 대한민국의 경찰 출신 국회의원이 더 필요한가? 마포 갑에 가장 필요한 분이 치안 전문가인가? 라는 거는 유권자분들이 갸우뚱하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어떤 경력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어필 포인트가 있지는 않다? 저는 제가 만난 마포 유권자분들 또 지난주에 치열하게 경선을 하면서 만났던 많은 분들 마포의 현안, 마포에서 아이를 낳고 키우면서 또 마포에서 장사하면서 마포에서 재개발을 기다리면서 기대하는 국회의원의 상에 치안 전문가라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역구 반응은 좀 어떻다고 체감을 하십니까? 지역구의 저희 명물 중에 하나가 경인선 숲길. 예, 그럼요. 예. 뭐 1시간, 2시간씩 이렇게 걸어 다니면서 예. 얘기도 나누는데요. 저는 아직도 뭐 빨간 잠바를 안 입거든요. 왜요? 근데 뭐 그냥 이렇게 서 다닙니다. 예, 그래요? 빨갛고 붉고 파랗고 좀 별로 보기 안 좋다는 생각도 들어요. 그리고 목도리도 빨간색인데요. 그렇죠. 이거 하나 그냥 하고 왔고 예. 이것도 밖에서 PD님이 이렇게 하고 들어가라고 해주셔가지고 아 그래요? 예. 애정 어리게 해주셨습니다. 음. 근데 많은 분들이 와서 인사하시고 이번에 한번 제대로 해보자. 40년 동안 한 가문 한 정당에서 예. 마포 갑을 누려왔는데 정치가 이제 좀 바뀌자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십니다. 아 그래요? 네. 일종의 한강벨트 지역구가 한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민의힘에서 한강벨트에 상당히 공을 많이 들이고 있다. 이런 이제 보도가 많이 있었는데 승리를 자신하십니까? 선거에서 파란불이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요? 네. 하지만 공천되고 있는 인물들 저희는 아직 한두 분 남았지 않습니까? 네. 중구 성동울의 경선도 있고 이제 하지만 지금까지 확정된 분들 인물 대 인물의 경쟁력으로 보면 뭐 승리를 해도 놀랍지 않다. 그리고 한강벨트가 갖고 있는 중요성과 함께 한강벨트에 살고 있는 유권자분들의 필요, 생각을 누구보다 잘 읽어낼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지금 그 후보님께서 잃어버린 40년을 되찾자 이런 슬로건을 내세웠다고 이제 그 이지은 후보에게 질문을 드렸더니 이지은 후보의 답변은 지역을 잘 모르시는 것 같다. 마포는 발전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던데요. 네, 정치 때문에 발전한 건 아니거든요. 예. 정치 때문에 발전하지 못한 상황들이 곳곳에 보이고요. 저는 경제를 전문으로 한 사람이라 예. 마포에서 높이 올라가 있는 빌딩에서 밑을 내려다보면 단지별로 개발된 거는 참 좋습니다. 그 뉴타운도 들어서고 말이죠. 그럼요. 예. 저도 신촌에서 대학을 다녔기 때문에 90년대 초반부터 마포 서강대에 많이 다녔죠. 네. 천지개벽한 건 맞지만 정치가 도와준 게 있는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 어쩌면 정치의 역할을 잘 모르시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의원님이 만약에 마포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정치인으로서 뭘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럼 거꾸로. 저는 두 가지. 한 가지는 마포의 개발을 완성하고 싶고요. 예. 그 개발 안에는 저는 교육과 환경이 들어가야 된다 생각합니다. 교육과 환경. 예, 마포는 아직도 학군 유학을 갑니다. 초등학교까지는 좋다. 네, 중학교 2학년, 3학년부터 학군을 찾아서 목동으로 강남으로 갑니다. 마포는 좋기 때문에 집은 안 파세요. 이 6년 동안 나갔다 오십니다. 이런 분들의 마음을 방금 나가신 분이 과연 헤아릴 수 있을까? 40년 동안 발달했는데 뭘 더 바라냐? 예. 이런 식으로 접근할 수는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포갑 지역에 무슨 뭐 특목고 이런 것들을 세우겠다는 말씀이십니까? 그건 이제 공약을 얘기하는 거라 선거법 위반입니다. 그렇게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안 되나요? 예,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육 문제, 환경 문제는요? 환경은 경의선 숲길을 다니면요. 뭐라 그럴까. 이거 하나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할 정도로 그냥 사람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꽉 차십니다. 녹지가 별로 없죠? 그렇습니다. 예. 가로 세로 한 2.5km, 3km에 되는 곳에 16만 명이 빼곡하게 삽니다. 아이들이 축구할 운동장 하나 없고 초등학교에 100m 뛸 수 있는 운동장이 있는 초등학교가 없습니다.
그래서 한강이 있긴 하지만 강변북로가 위로 다니고 있어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숨 쉴 수 있는 녹지를 마련하느냐. 이거는 마포 개발의 다음 단계의 가장 중요한 숙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그 후보님 지금 마포 갑에 지역 연구가 있나요? 아까 지역 연구를 많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예. 마포 사람 중에 지역 연구 갖고 뽑고 안 뽑고 하는 사람들 거의 없을 거라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마포다운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물어보시면 저도 지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마포 다음이 뭔데요? 마포다움은 이런 것 같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금수저를 물고 나온 사람들은 아니고요. 네, 그렇죠. 열심히 살아가면서 소위 전문직, 그리고 맞벌이, 여의도하고 광화문에서 있는 직장에서 예. 집 한 채 마련하면서 하나 둘 낳은 아이들 잘 키우고 싶고 예. 우리나라에서 중산층으로 떳떳하게 살아가고 싶은 사람들, 실력으로 승부하고 싶은 사람들 마음을 저는 읽을 수 있다 생각합니다. 그래요? 저도 그러니까요. 자, 정치 문제 좀 여쭤볼게요. 그 우리 의원님도 이제 그 국회 입성하게 된 게 이제 4년 전에 이제 비례정당 후보로서 입상을 하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더불어민주연합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용해인 의원이 다시 비례로 재도전하게 된 걸 두고 좀 논란이 되는 것 같은데 이 점을 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좀 놀랍고요. 예. 저는 그 정도 인지도 올리셨으면 대중 정치인의 길을 갔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역구 출마했어야 된다. 예. 그리고 함께 고생했던 소위 동지들, 제가 기억하기로 뭐 대선에 출마한 분도 계시고 기본소득당 이름으로 서울시장 출마하셨던 분도 있고 당선을 목표로 출마했다고는 생각하기 어려웠는데 네. 그렇게 당의 인지도를 위해서 고생하신 분들에게 기회를 드렸어야 되는 게 아닌가. 비례연합 참여를 뭐 100번 양보하다 하더라도 네. 과연 이게 정치하는 동지들에 대한 대우인가. 한마디로 그러면 좀 개인적 욕심을 너무 앞세운다 이런 평가실까요? 글쎄요. 뭐 내부 사정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예. 저는 대중 정치인으로 갈 기회를 잃어버렸다 용해인 의원께서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평가하시는 거고. 네. 지금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 공천 국면이 끝나면 이제 다시 이제 정권 심판 구도가 강화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예상하는 목소리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실점을 많이 했으니 이제는 우리가 득점할 차례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셔야 되는데 정권 심판을 해야 되는 목표가 저는 2010년 됐나요? 계속해서 검찰 독재 종식인데요. 네. 검찰 독재 종식 아까 나온 후보께서도 이제 굉장히 좀 놀랐던 게 여의도 문법에 너무 익숙하시더라고요. 어떤 점에서요? 뭐 검찰, 문석열 정부 정권을 비판하시는데요. 지역구 후보로서 저는 4년 그래도 여의도에 있었잖아요. 근데 지역구 선거를 준비하면서 여의도 문법에서 탈피하려고 무지 노력을 하고 있는데 굉장히 여의도 문법에 너무 능숙하시다. 또 하나는 정권 심판과 정권 견제, 정권 유지 이 담론은 여의도를 넘어가서는 각 지역구에서는 먹히지 않습니다. 근데 그 역대 선거를 둘러보더라도 총선 같은 경우는 보통 이제 정권 중간 평가의 성격을 띄어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치 바람이 많이 불었던 건 엄연한 사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건 인정이 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런 변화의 목소리 충분히 중요한 함수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민주당이 정권을 심판하면 어떤 정부를 만들까? 지난 2년 동안 민주당이 못할 거 없이 다 해왔는데 국회에서 과연 자랑스럽게 우리가 다수당인 국회에서 통과시킨 법률 이거 하나로 민생이 나아졌습니다라는 게 하나락도 있습니까? 그래요. 알겠습니다. 특검, 탄핵, 해임으로 계속 점철돼서 국회를 망가뜨려 왔죠. 그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국 혁신당 같은 경우는 특히나 민주당보다 더 이제 검찰 독재 비판을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잘못 잡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저는 뭐 조국 혁신당의 정강 정책이 나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대학 입시도 한 번쯤은 실수할 수 있다 뭐 이런 겁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천 문제 좀 여쭤볼 게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민주당의 공천 파행이 많이 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지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혹시 그 오늘 경향신문 보도는 보셨습니까? 못 봤습니다. 거기 이제 비카인지에 넣어서 예를 들어서 조정로연, 그러니까 조정로연의 이름 조정훈 이름 석자 앞에 친윤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가 붙는지 안 붙는지 이 경우를 이제 해가지고 네 그룹으로 분류를 한 다음에 공천 현황을 봤더니 친윤으로 뭔가 많이 어떤 분류돼서 보도가 많이 됐던 빈도수가 높은 의원일수록
공천 불패더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하면 친윤 공천이더라. 라고 하는 분석 결과를 내놨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저는 뭘까요, 그러면? 저는 친윤입니까? 비윤입니까? 뭐 중윤입니까? 네. 저는 그렇게 뭐 여러 가지로 분석하는 언론의 자유는 존중합니다만 네. 후보 공천을 하는 과정에서 친윤 비윤을 분류하고 의도적으로 가산점과 감점을 준 시스템은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요. 예. 하지만 이 집권 당의 당원들이 대통령과 함께 정권의 성공을 바란다는 마음에서 이 정권을 만드는데 그리고 정권을 운영하는데 더 기여하신 분들이 수고했다라고 어깨 두드려 주는 걸 뭐라 할 수는 없는 거고요. 그러면 시간이 다 됐는데 짧게 지금 이제 어제부터 좀 논란이 되고 유경준 의원이었잖아요. 유승민 전 원내대표하고 되게 친한 분으로 유승민계로 분류되는 분인데 여론조사나 이런 걸 보면 다른 후보들보다 월등히 높았는데 배제됐다. 이걸 어떻게 이해할 거냐. 이런 논란이 불붙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 논란보단 어저께 강병원 의원이 낙선한 거 경선에서 떨어진 게 더 안타까운데요. 저는 국민의힘에 공천을 묻고 있습니다. 예, 그 내용은 정확하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요? 네, 뭐 시스템 안에서 그게 예외의 사항이다라고 하면 질문할 수 있죠. 항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하지만 시스템 안에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면 할 수 없이 수용하셔야겠죠. 알겠습니다. 이제 같은 당의 김웅 의원도 비판하고 나섰기에 한번 좀 질문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원님. 네, 감사합니다. 서울 마포갑의 국민의힘 조정훈 후보와 함께했습니다.